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 직면 후 생기는 억울한 감정 관련 내용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정 활동을 합니다. 다양한 감정 노동을 합니다. 그 중에는 억울함에 의한 분노가 있습니다. 나의 잘못도 아닌데 내가 피해를 본다면 이때의 억울함은 말로 다 할 수 없고 그 억울함으로 인한 분노는 하늘 높은 줄 모르죠. 대표적 사례가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어느 부부도 배우자에게 외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외도와 직면하는 부부가 참 많습니다. 저도 외도 상담을 담당한 지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해를 거듭할수록 외도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실감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배우자의 외도와 직면한 외도 피해자는 억울합니다. 특히 배우자와 자녀에게 충실했던 외도 피해자는 억울함에 의한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이에 외도 행위자에게 공격과 비난은 물론이요, 자신에 대한 자해 및 자살 시도까지 합니다. 배우자 외도가 외도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는지 간단히 보여주는 예가 이것이죠. 이때 외도 피해자는 억울함이 극에 달합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충실했던 것에 대해 자신을 비난하고 그 분노를 외도 행위자에게 그대로 표출하기도 하죠. 그 배경에는 억울함이 존재합니다. 열심히 살아왔던 죄밖에 없는데요. 돌아오는 것은 배우자의 외도이다 보니 좌절감과 허탈감, 허무함과 무기력이 외도 피해자를 지배합니다. 이에 외도 피해자가 많이 하는 말씀 중에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비슷한 말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느냐라고 말씀하는 경우죠. 이런 말씀 배경에는 억울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외도 직면 후 가지는 생각에는 위험한 편향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외도 행위자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몰입하고 집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혼해서 외도 행위자에게 복수하겠다고요.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준비되지 않은 이혼, 홧김에 하는 이혼은 다른 부메랑을 불러옵니다. 즉 이혼 후 후회와 자괴감에 빠지는 것이죠. 이혼 후 삶이 더 피폐해지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서적 어려움과 건강상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더 억울함이 강화되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전 배우자 때문이라는 억울함과 피해의식이 더 커집니다. 이에 제가 주장하는 것 중 하나는 이혼하느냐 아니냐는 부부가 결정할 부분이지만 감정적으로 홧김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이혼은 호랑이 피하다가 더 사나운 사자를 만나는 것과 비슷하기에 조심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죠. 그런데 외도 직면 후 이혼에 매몰된 분은 이런 종합적, 통합적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의 억울함을 그 누구에게 발설하지 않는 분은 생각이 한쪽으로 경도되고 강화됩니다. 이에 막다른 길을 피하다 낭떠러지로 향하는 오류에 빠지죠. 억울함을 복수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이혼이란 카드를 꺼내는 것인데요. 그 부작용과 후유증을 그대로 맛보는 것입니다. 외도 직면 후 외도 피해자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는 외도 피해자와 이미 관계를 맺은 분보다 그렇지 않은 분이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관계를 맺은 분의 경우 외도 피해자의 친소 관계에 따라 외도 피해자의 편향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면에서 원가족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유이나 원가족을 배경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고 외도 행위자의 원가족에게 말할 수 있으나 이건 역시 외도 행위자의 원가족은 최종적으로 외도 행위자를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죠.
실제 외도 행위자 원가족에게 배우자의 외도를 이야기했다가 역효과를 보았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외도 피해자 편을 들어주는 척 하다가 결국 외도 행위자 편을 들어주며 외도 피해자가 문제를 질질 물고 늘어진다고 타박을 듣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외도 피해자는 어떨까요? 배우자에게 당한 배신감과 함께 배우자의 원가족을 통한 배신감이 합해지며 억울함이 더 배가 되지 않을까요? 따라서 외도 직면 후 부부 상담이 불가능하면 외도 피해자만이라도 개인 상담을 권하는 이유가 억울한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토로해야 하기 때문이죠. 다만 상담사에게 억울함을 토로할 때 공감이란 것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건 못지않게 객관화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즉 외도 직면 후 한쪽으로 경도되거나 편향되는 것을 멈추고 중립적이고 통합적이며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등 객관화를 배우고 익힐 수 있다는 것이죠. 배우자의 외도 사건은 부부 사이에 벌어지는 최악의 사건입니다. 이는 경험해보지 않은 분은 이해할 수 없죠. 심지어 외도 행위를 한 외도 행위자의 입장에서도 외도 피해자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말로는 외도 피해자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실제 상담 현장에서 외도 행위자에게 이 부분을 물어보면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보다 피상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외도 행위를 하고 난 후 자신을 방어하고 싶은 마음에 외도 피해자의 억울함을 인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정서적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부조화가 존재하죠. 이러다 보니 외도 피해자 입장에서 더 분노합니다. 외도 피해자는 정서적으로 공감받고 싶고 정서적으로 위로받고 싶으며 정서적으로 배려와 존중을 받고 싶은데 외도 행위자는 추가적 외도 행위만 없으면 된다는 식으로 반응하기에 외도와 직면한 부부 사이에는 끝없는 전쟁이 이어지는 것이죠. 이런 불안정한 환경과 상황에 대해 외도 행위자에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부 상담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외도와 직면한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부부 상담을 거부하면 외도 상담을 진행하지 않는 부부가 많은데요. 이는 전문가 입장에서 바라볼 때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배우자의 외도와 직면하셨나요? 이에 억울함 때문에 불면의 밤을, 식음을 전폐하는 날을 하루에도 12번씩 죽고 싶은 마음으로 살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억울함을 표현하고 위로받으며 공감받고 배려와 존중을 받는 상담 치료에 임하세요. 이혼은 복수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혼이 당신을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이 당신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이 자유이듯 이혼도 자유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당신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